전체적으로 좀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싶은데 먼저 프리미어리그 이 우승 경쟁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프리미어리그 3파전입니다. 일단 리버풀, 맨시티, 아스널 3파전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네. 또 아스널이 이기면서 1점차 붙어 있는데 그냥 요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3파전으로 갔던 게 많이 드물죠, 사실은. 예. 네. 뭐 그러니까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근데 예전에는 좀 있긴 했었죠. 근데 그 레스터 시티가 우승했을 때 네, 동아. 2015-16 시즌이거든요. 음. 예, 그때가 이제 레스터가 그때 레스터, 아스널, 토트넘이 경쟁을 계속하다가 네네네. 막판에 조금 레스터가 치고 가가지고 음. 이제 승점 81점이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아스널이 승점 71점, 그리고 토트넘이 승점 70점 그렇게 됐었거든요. 아. 그래도 이때도 어쨌건 1위하고 3위의 승점 차가 11점까지 나긴 했었죠. 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예, 났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랬는데 예. 중간까지는 세 팀이 돌아가면서 1위를 계속 엎치락뒤치락했었죠. 네. 보통은 예전으로 좀 되돌려 보면은 맨유, 첼시 요 2강 구도 이렇게 가다가 뭐 최근에는 맨시티가 있었다가 맨시티, 리버풀 2강 구도로 갔다가 이제는 뭐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맨시티, 아스널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갔었고. 지금 같이 붙어 있는 승점이 붙어 있는 것 자체는 물론 뭐 시즌 끝까지 가봐야 되긴 네네네. 하지만요. 10년 만이에요. 2013, 10년 14 만? 시즌에 맨시티가 승점 86점으로 우승했고요. 네네. 리버풀이 승점 84점이었고요. 그 위고 노리치 했던 그때 네네네.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첼시가 승점 82점이었어요. 완전 붙었네 그때도. 2점 차였어요. 그때도 우승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네요, 그러면. 예, 그렇죠. 그때 이후로 10년 만에 이제 우승 경쟁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건데 유럽 전체로 봐도 요 3강 체제는 좀 귀하지 않아요? 진기하지 않아요? 뭐 꼭 그렇진 않죠. 아, 그렇진 않아요? 예, 왜냐면 라리가 같은 경우도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렇게 3강 체제가 계속 이어져 오긴 했었고요. 물론 뭐 그건 시메오네 감독이 부임하면서부터 그렇죠. 그렇게 된 거긴 하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세리에아가 또 우승 경쟁이 항상 좀 거기는 치열한 또 편이죠. 치열했으니까. 예, 왜냐면 유벤투스, 인테르, AC 밀란 기본적으로 이 네, 세 팀이 네. 3강을 형성을 하다 보니까 물론 최근 들어서 이 세 팀들이 번갈아가면서 무너지면서 뭐 독주하고 이러긴 했지만은 네. 예, 기본적으로 세리에는 항상 보면은 3강 구도라고 봐야 되죠. 거기는. 그렇습니다. 기본 베이스가 예. 어떤 의미에서 가장 기본 베이스가 3강이 되는 데는 라리가라고 할 수 있고 프리미어리그는 최근 들어서 솔직히 말하면 조금 독주하는 그게 크긴 하죠. 이제 물론 맨시티를 필두로. 맨유도 독주를 했어요. 네네. 근데 우승 자체의 횟수는 근데 맨유는 항상 보면은 쉽게 우승하지 못했어요. 뭐 마지막까지 가서 어렵게 막 이기고 그러니까요. 이거 이기면 이겨야 된다 막 이런 경기 많았던 것 같아. 옛날에 봤을 때도. 퍼거슨 감독이 승부처에 되게 강해서 맞아요. 그래서 우승이 정말 많았던 거였지. 맨유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까지는 그 해당 기간에 퍼거슨 감독이 있을 때까지는 바이언보다 더 우승이 많았던 게 그 퍼거슨의 맨유였어요. 예. 퍼거슨 맨유 재임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승은 많았는데 진짜 극각으로 1강이라고 불리긴 좀 그렇고 막 늘 첼시 막 이렇게 경쟁하면서 막 막판에 우승했던 네.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지금 프리미어리그 3강 체제 우승 경쟁은 진짜 근 10년 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은 이게 좀 뭐 너무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프리미어리그의 상황들을 좀 보시면서 뭐 역대적으로나 리그 후반으로 향할수록 가장 큰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체력적인 부분? 아니면 뭐 부상? 그리고 뭐 유럽 대항전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 감독의 전술을 읽힌다든지 예. 어떤 변수들이 가장 중요합니까? 일단 그러니까 그 현재 3강 팀들의 조금은 장단점을 좀 살펴보자면요. 네네네. 예, 리버풀 같은 경우는 현재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돼 있어요. 선수들이. 클럽 감독의 마지막. 예. 그래서 지금 리버풀은 누가 나와도 잘하고 있긴 해요. 심지어 막 꼬맹이들 내보내도 다 이기고 있거든요. 골 넣고 학교가. 예,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 팀은 정신 무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는 게 보여요. 네네. 심지어 최근에 리버풀이 살라 없이 경기한 지 꽤 됐어요. 살라가 부상으로 그래서 이제 와킨스가 공격 포인트 1위로 올라간 거거든요. 사실 그 출전 시간 대비의 그
스태틱적인 부분, 세부 지표들적인 부분은 살라가 아직까지도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좋아요. 근데 살라가 계속 부상 후 빠져 있음에도 연승을 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리버풀은. 네. 예, 그 정도로. 그리고 아놀드도 최근 부상 후 계속 빠져 있음에도 맞아요. 그런 거예요. 대신 나오는 선수들이 너무 잘해 또. 예. 어린 선수들 포함해가지고. 예, 그래서 리버풀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득점 분포가 조금은 다양하다. 예, 거기다가 살라가 부상해서 복귀하면은 확실한 주 득점원까지도 있다. 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강점이 있죠. 언제쯤 복귀하나 살라가? 살라요? 약간 살라 좀 슬슬 그래도 복귀할 시점 되긴 그렇죠. 됐는데. 이제 복귀할 시점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살라가 복귀하면 리버풀은 좀 무서울 것 같고 이제 워낙에 또 살라가 그 팀에 미치는 영향도 워낙 크니까요. 예. 그래서 조만간 복귀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살라가 없는 가운데도 뭐 또 저 카라바코 우승도 뭐 차지를 했으니까. 예, 살라는 3월 10일 복귀 예정으로 되어 있긴 해요. 그때가 맨시티 리버풀인데? 일정이 그래요. 네, 그렇죠. 그때는 이제 살라가 복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발 출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예, 그거는 좀 놓고 봐야죠. 아놀드하고 조타하고 알리송하고는 그때까지도 복귀를 못해요. 이건 좀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죠. 예, 일단 리버풀의 장점은 그러면 정신무장이 잘 돼 있다. 클럽 감독의 마지막 해라는 그 동기부여.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리버풀의 조금 우려점이라면은 현재 부상자가 너무 많다. 맞아요. 일단. 예. 뭐 그러니까 가장 많거든요.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뭐 살라, 조타, 알리송도 그렇고 물론 켈러가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예, 또 이제 뭐 마팁도 부상이고 아놀드도 부상이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커티스 존스, 흐라벤베르, 많이 다쳤네. 티아고 알칸타라 뭐 다 부상이니까 좀 이게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체급으로 찍어 누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맨시티전이잖아요. 그렇죠. 이 경기에서 어린 선수들이 경험 부족을 드러내면서 무너진다면은 그러면 우승 구도가 조금은 깨질 수 있죠. 깨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일단 장점은 그리고 또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 단점을 얘기하자면은 지금 모든 대회에 살아있다. 그런 것도 있죠. 너무 이게 부상이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유로파 리그도 남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확실히 이제 정신무장이나 이런 건 잘 되어 있지만 뭐 스쿼드의 지금 부상 여부나 그리고 체력적으로 이제 갈려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대회 나가는 상황에서 리그에서 좋은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위 맨시티 장단점. 맨시티는 이거는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일단 당장 죽음의 4연전을 사실 5연전이었어요. 맨유전부터 시작이었던 거였거든요. 죽음의 5연전을 앞두고 있다는 건데요. 당장 뭐 다음 주말에 이제 리버풀하고의 맞대결이 있죠. 그리고 또 챔피언스 리그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더해서 뉴캐슬전 있고 그리고 브라이턴전 있고 아스널전 있어요. 그리고 에스턴 빌라전까지. 아스톤 빌라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죽음의 일정에서 얼마나 승점을 획득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일단 맨유전에서는 3대1로 승리하면서 일단 스타트는 잘 끊었는데 죽음의 연전에서. 리버풀전도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1위까지도 올라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스날전까지 꺾으면은 자기네들 힘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승 경쟁하고 있는 두 팀을 전부 다 만나는 거는 맨시티밖에 없어요. 그건 진짜 장단점이 될 수 있겠네. 이겨버리면 그냥 자신의 손으로 우승을 만들 수 있는 거지만 이게 져버리면 완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반면에 리버풀하고 아스날은 딱 맨시티하고만 맞대결이 있고. 그렇구나. 근데 진짜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스톤 빌라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일정만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도리어 어떤 의미에서 맨시티가 그냥 우승으로 갈 가능성도 높아요. 일정이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지. 요것만 잘 넘기면. 이 죽음의 일정만 잘 넘기면은 그러면은 그래요. 왜냐면은 평균 순위 상대 팀 대 평균 순위는 세 팀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뭐 아래 떨어져 있는 팀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 10위 근처예요. 10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세 팀이.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일정들은 조금 수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그 맨시티 같은 경우는 더브라이너 올라오면서는 확실하게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고, 네. 예, 그 경기력의 안정성은 맨시티가 가장 좋아요. 경기를 봤을 때. 예. 예. 그러니까 상대를 찍어 누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버틸 수도 있고, 전체 그러니까 그 뭐 골득실이라던가 득점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뭐 실점이라던가 이런 거는 아스날이 가장 좋지만은 세부 지표들을 보면은 맨시티가 가장 좋거든요. 그래도 맨시티가 확실히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다. 네. 경기 지표나 이런 걸 봤을 때. 다만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는 혼란이 안 터질 때 되게 고전한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득점을 조금 책임져 줄 수 있는 선수가 혼란 외에는 조금은 없다. 근데 혼란이 이번 시즌 완전 좋진 않다. 그렇죠. 골은 많이 넣고 있어요, 여전히. 네네네. 근데 놓치는 것도 너무 많거든요. 빅찬 스미스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혼란이 안 터질 때 그럴 때 조금 타겟책을 마련하기가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하고 네. 공격 자원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번 시즌 교체 카드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예. 적게 가져가고 있다는 거. 전 그래서 과르디올라 감독도 좀 클럽처럼 적극적으로 유스들 써보는 게 낫지 않나. 그 오스카밥 같은 선수 네네네.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 아예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 안 쓰는 건 아닌데 좀 여유 있을 때만 쓰더라고요. 아하, 좀 점수차가 예. 벌어졌을 때. 예, 그러니까 예. 좀 팽팽한 흐름 속에서 지고 있거나 비기고 있거나 하면은 안 넣더라고요. 합도 괜찮은데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는데 네.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일단은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일정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지만 네. 일단 혼란 같은 경우가 그게 이제 진짜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터지면 대박인데 그렇죠. 묶이면 좀 어렵다. 그리고 도쿠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익힌 것 같던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릴리시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것도 조금은 맨시티한테 악재라고 할 수 있죠. 네. 예. 유일한 부상자거든요, 현재. 그릴리시가. 예, 잭 그릴리시가 그릴리시. 유일한 부상자인데 뭐 3월 말에 복귀 예정이에요. 네. 또 맨시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세부적인 지표나 경기력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극강의 최강의 또 우승 후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이 3강 지금 1점 차로 2점 차로 3위에 안착하고 있는 아스널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아스널이. 네, 그렇죠. 예, 아스널의 장단점은 어떻게 됩니까? 아스날은 이제는 좀 마침내 팀이 제대로 구동되고 있다. 아르테타의 이 팀이 예. 깔끔하게 막 그렇죠. 하는 것마다 다 되고. 예. 하베르츠가 가짜 9번으로 올라간 것도 도움이 하베르츠도 되고 좀 있고. 좋아.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서 조르지뉴 쓰면서 미드필더도 조금 더 짜임새 있게 됐고 예. 키비오르도 올라오면서 마침내 그러니까 키비오르가 조금 좋은 모습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진첸코의 부상 공백도 예. 잘 메워주고 있고 하면서 팀의 완성도가 상당히 올라온 편이긴 한데 이제 그리고 거기다 이제 아스널의 또 다른 이점은 챔피언스리그 제외하고 다 탈락했다. 조기 탈락했다. 일정이 사실 좀 널널하다. 이게 1월에 반등친 원인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FA컵이랑 리그컵에서 조기 광탈하면서 쉬었어요. 그러면서 두바이로 놀러 갔었거든요. 그렇죠. 약간 전지훈련 쉬었어요. 겸 예. 놀러 갔는데 예. 그러면서 팀이 갑자기 그때부터 미친 듯이 골 넣으면서 아니 왜냐면 좀 위기가 있었거든 아스날도. 예. 그러면서 1월 와서 2024년 들어서 7연승인 거고 네. 2024년 들어서 31골 4실점인 거고 31골 30점이죠. 네네. 네, 31골이면은 그러면 경기당 4골 이상을 넣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번 예. 아스날은. 그러니까 그래서, 완전히 진짜 꿀 같은 휴식을 가진 거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 이점은 있는데 이제 아스널의 우려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경험이 좀 부족하다. 일단은 약간 선수들이 약간은 좀 경험이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승 경쟁이 쭉 이어질 때 승부처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조금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아스널의 감독조차도 뭐 경험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아르테타. 예, 그냥 클롭과 펩에 비하면은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아직 투자 감독에 가깝다 보니까 우승 경험이 없는 뭐 FA컵 있긴 하지만은 예, 리그 우승 경험은 없다 보니까 그럴 때 조금은 문제가 발생할 위험 소지가 있고 또 하나는 확실한 스코어러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맨시티하고의 경기 같은 그런 그렇죠. 거에서 하나 딱 방점 찍어줄 딱 그 예. 선수 한 명. 예. 예. 이런 거 팽팽한 경기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조금은 그렇죠. 안 좋은 뭐 점으로 포르투 같은 경우. 예.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진짜 힘으로 찍어 눌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홀란과 살라 같은 선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한 방인데. 예. 그러면서 이제 강팀을 만나면 좀 고전할 수 있다. 예. 혼란 같은 요거 스코어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장단점을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3파전으로 일단 계속 갈 것 같죠? 끝날 때까지.
막 같이 이제 막 맞물려 있고 막 아직까지 이제 양 팀의 맞대결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우승 경쟁을 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이제 6시대 축구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가장 우승 후보로 꼽는 우리 부버정이 꼽는 팀은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좀 맨시티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라기보다는 앞으로의 그 죽음의 연전 사연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맨시티가 만약에 잘 넘긴다면. 돌파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맨시티가 우승할 것 같아요. 그대로 쭉. 근데 사연전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여기가 저는 1위 그 결정에 굉장히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요 진짜 사연전이 이게 단순히 맨시티뿐만 아니라 이 판 우승판 떼기에서. 아니 왜냐면 다 만나니까 그렇죠, 이때. 그렇죠. 이때 다 만나요. 아니 근데 공교롭게도 그런 경기들이 승점 6점 경기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서로 간의 맞대결이. 근데 이 판을 약간 흔들 수 있는 팀 중에 하나가 일정을 보면 또 토트넘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리버풀, 아스널, 맨시티 다 만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맨시티한테 또 토트넘이 강했고 뭐 3대3 무승부였지만 아스널전에서도 2대2로 비겼어요. 토트넘하고. 그리고 하물며 리버풀은 아스널이 잡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우승판 떼기를 뒤흔들 수 있는 하나의 팀은 토트넘이 될 수 있다. 근데 토트넘이 또 이런 팀들한테 강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좀 지켜보긴 해야죠. 그러니까 뭐 여태까지는 강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사실 손흥민 선수한테 기댄 게 굉장히 커요. 그렇죠. 특히 이번 시즌. 그렇죠. 이번 시즌은 그 경기들에서 다 손흥민 선수가 한 건을 해줬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리버풀전도 사실 오심의 이득을 보긴 했었고요. 그때 너무, 있었지. 너무 있었지. 명백한 오심이었잖아요. VAR. 그리고 맨시티전도 어쨌건 손흥민 선수의 그런 미친 활약이 아니었으면 맞아요. 그랬고 그러다 보니 이제 FA컵에서는 결국은 무기력한 경기를 보여주기도 했고 그래서 좀 지켜보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무리뉴 콘테 때는 사실 강팀 킬러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던 팀이었거든요. 대신 그때는 약팀도 못 이겨서 문제였지. 무리뉴 콘테 때는 맞아요. 강팀한테는 약간은 카운터가 될 수 있는 그런 팀이었어요. 맨시티 같은 팀한테 강했으니까. 근데 포스테코글루 축구는 사실 맞부라는 축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전을 했거든요. 그 경기들을. 일단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토트넘이 이제 충분히 이 판을 뒤흔들 수 있는 팀이긴 하지만 이 시점에 만난 우승 후보들은 굉장히 강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봐야 되고 지금 우승 후보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저는 이 시점에 이것도 좀 궁금해요. 그리고 또 다시 그 판을 흔들 수 있는 팀이 에스턴 빌라예요. 아스톤 빌라. 에스턴 빌라도 세 팀 다 만나요. 아스톤 빌라도 그렇게 되나요? 그래요. 세 팀 다 만나요. 아스톤 빌라랑 토트넘도 4위 싸움 물려 있는데. 그렇죠. 우승판 떼기를 지금 쥐고 흔들 수 있는 두 팀이네요. 맨시티 원정, 아스널 원정, 그리고 리버풀 홈. 이거 재밌다. 우승 경쟁과 4위 싸움에 이게 다 엉켜 있는 거 아니에요? 엉켜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자기네들끼리는 맨시티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한 번밖에 안 붙는데. 그러네. 이거 막판으로 갈수록 이번 시즌 진짜 대박일 것 같고. 이 시점에서 저도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승 경쟁, 4위 싸움 이런 거에 좀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별로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 부버정님이 생각하시는 우승 후보 외에 이번 시즌 좀 진짜 좀 좋았던 팀 현재까지 있을까요? 좋았던 팀. 우승 후보 이런 팀 말고 외에. 우승 후보 외에 좋았던 왜 이 팀 이번 시즌 진짜 괜찮다. 물론 이제 우승도 어렵고 뭐 유럽 대항전에 싸우는 팀일 수도 있고 하지만은 지난 시즌에 비해서 이 팀 진짜 괜찮다. 요런 지난 시즌에 비해서 이 팀 괜찮다? 울브스 아니야? 울브스? 아니죠. 울브스 아니야? 울브스는 한계가 있죠. 아스톤 빌라. 울브스는 이제 내려갈 일밖에 없어요. 안 돼. 황희찬 부상당하면서 바로 뉴캐슬한테 0대3 대표당했고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울버햄튼은 공격 3인방 덕에 이렇게 왔던 거였거든요. 공격 3인방 덕에 왔는데 사실 셋이 같이 뛴 경기가 별로 없어요. 한 명씩 부상 후에 계속 빠졌었는데 그럼 누구 하나 빠졌어. 둘 다 빠진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둘 다 빠지니까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제가 이제 울브스라고 얘기한 거 뭐냐면 지난 시즌을 돌이켜보면 울브스가 수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점을 안 하지만 공격의 빈공 이런 얘기 엄청 해왔잖아요. 그래도 이번에는 경기력도 그렇고 좀 재밌는 경기도 많이 하고 골도 많이 때려봤고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재밌는 경기는 아니었죠 사실. 나는 울브스 좀 재밌는다 아니야? 기본적으로 수비 스탯인데 울버햄튼 그래서 세부 지표들이 어떤지 알아요? 이 팀의 기대 순위는 거의 16위까지 떨어져요. 그래요?
거의 강등권이에요. 공격 3인방 때문에 그래도 골 넣고 올라갔다는 그 거네. 효율적인 축구라는 거예요. 굉장히. 예, 그래서 이런 막 원으로 해가지고 이 그래프들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울버햄튼 다 작게 돼 있는데 슈팅 퀄리티가 이렇게 올라가요. 네. 슈팅 효율이. 네. 근데 결국 그런 팀들이 좀 나중에 성적 떨어지긴 하더라. 그렇죠. 결국에는 그 평균값에 수렴을 해가지고 떨어지긴 하는데 그러면 형님이 뽑은 데는 어디예요? 아스톤 빌라? 에스턴 빌라도 잘하죠 이번 시즌. 아스톤 빌라. 예. 그리고 웨스트햄은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딱 자기네들이 잘하는 것만 잘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네. 예. 뭐 한 그 정도로 꼽을 수 있겠다. 사실 그러니까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그래도 에스턴 빌라가 가장 네, 아스톤 빌라 지금 4위기도 하고. 예. 자, 이렇게 우승 경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